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제주공항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4.3 희생자 재심의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현장 최고위원회. 위원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는 별개의 문제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터미널 확장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여객 터미널 용량을 지금보다 230만 명가량 늘리는 터미널 확장 계획을 빨리 확정해서 착공해야 합니다. 용역이 기간이 금년 11월 말이지만 그 전에도 중요한 것은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새누리당이 17대 총선부터 세 차례 연속 완패한 것을 놓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싹쓸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을 때 생기는 지역의 여러 가지 불균형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보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지만 희생자 재심의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생과 화해의 정신으로 역사의 아픔을 갖다 보듬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도민들의 정세에 맞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4.3이 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중요하고 잘된 결정이었다며 올해는 갈등을 없애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행정실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새해 예산을 놓고 벌인 제주도의회와의 기싸움에 대해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각계각층의 제주 시민이 마주한 토론회. 최근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기싸움에 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습니다. 도정하고 도의하고 불신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해법은 도의회가 제시해야 한다며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의회에서 입장만 정해주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밤새워서 하면 이틀이면 됩니다. 3일이면 넉넉하고. 또 이주민들의 제주 사회와의 융화 대책과 위기에 놓인 1차 산업의 활로를 위해 예산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매해마다 예산이 뻔합니다. 금년은 아마 예산이 뻔하겠죠. 어떤 예산들을 책정을 할 때 약간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시골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주민들이에요. 그 이주민들이 마을 운영에 대한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참여할 수도 없으며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열악한 분야가 대중교통 문제이며 드림타워도 사업자가 특단의 교통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인허가와 관련해 미리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학교 주변은 원칙적으로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호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소들도 대부분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다 보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근처에 들어선 22층짜리 롯데시티호텔.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도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만 들어오면 좀 더 복잡하겠지 아무래도. 그런 주점 같은 거 오면은 아이들한테는 안 좋지 않겠어요. 예.
이처럼 학교 반경 50m에는 숙박과 향락업소 등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고 반경 200m 이내도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호텔도 신축 당시 교육청의 심의를 받았지만 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이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며 호텔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민원인들의 재산권이 이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들어줘서 손을 좀 많이 들어줘요.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제주시 지역의 학교 정화구역 심의 통과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71%, 향락시설은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이고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식의 의사결정 구조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민단체는 학교 정화구역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롯데시티호텔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오대희 교육위원과 손의원 도의원은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 뒤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인구가 처음으로 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5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9%인 12,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삼양동이 2,700여 명, 노형동이 2,400여 명 늘었고 귀농 현상으로 읍면 지역도 대부분 늘었지만 일도동과 삼도동 등 원도심 지역은 줄었습니다. 네, 어느덧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이 절기답게 하루 사이에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다행히 반짝 추위로 낮부턴 기온이 오르게 했고요. 이 대기질도 양호해서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해안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3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성판악의 기온 2도, 윗세오름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 간간히 구름만 지나고 있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연동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주방 천정과 실외기 등을 태워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직원의 말에 따라 음식물 조립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68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4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51만 명으로 90%를 차지했고 일본인은 7만 1,000명으로 4%에 그쳤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